싶습니다. 이렇게 아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건강하게 여기에 이렇게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축하를 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른둥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잠깐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른둥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5kg 미만,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또 혹자는 얘기하기를 진짜 엄마 아빠가 빨리 보고 싶어서 일찍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반대로 뱃속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작게 태어난 아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 보면 이렇게 막 아기가 태어날 때 이런 상태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 23, 4주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기들이 어떤 아기들은 이런 시기를 거쳤고 어떤 아기들은 좀 더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아기들이 이제 한번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부도 다 생기지 않은 것처럼 태어나가지고 힘든 숨을 헐떡거리면서 분만장에서 처음 만났던 내 아기, 세상에서 처음 부모가 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기쁨도 있었고 또 일찍 태어나서 눈물도 있었죠. 그리고 아기의 출산에 대한 기쁨보다는 좀 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미안함이 좀 더 많았던 그때 그 시절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도사건의 인공호흡기에 적응할 무렵에 또 똥 싸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똥 싸는 거가 안 돼서 수술하는 애도 있거든요. 젖소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때, 미수가 망막증 검사에 각종 시술과 수술,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기들 엄마 아빠 바람대로 힘내주고 무럭무럭 엄마 젖도 튜브로 잘 받아 먹더니 기도삭간도 빼고 양압환기로 넘어가니 얼마나 대견스럽던지, 하품하는 것도 베넷짓 하나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내가 살아있는 거를 세상에 크게 외치는 듯 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태어나서 엄마 품에 처음으로 꼭 안기던 날에 엄마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 준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하고 꼭 끝까지 너와 함께 해줄 거라고 눈물로 약속하던 날도 있었죠. 무럭무럭 자라나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었던 그런 날이 있었죠. 그래서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장애가 넘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아플 것 같은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제발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 있었을 겁니다. 다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 이른둥이의 대표적인 문제점 보면 이 산이 무슨 산인 줄 아세요? 태산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동맥관계전증, 뇌실내 출혈, 황달, 수유장애, 괴사성 장염, 어떤 것들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거 없이 지나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겪고 태산을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숙아들을 이제 보면 신경계를 보면은 이렇게 27주 같은 경우는 주름이 없어요. 이런 애들로 태어나서 우리 다 있지만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예 발생이 안 돼 있다가 점점 크면서 주름이 생기면서 커가는 거죠. 그래서 MRI 찍어보면 25주에 찍어보면 아예 이렇게 민둥산이에요, 뇌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주름도 많이 잡히고 사람처럼 진짜 보이는 거고, 이런 거는 진짜 쥐랑 비슷해요. 진짜 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 주름에서 이제 점차 자라서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미수가 이른둥이한테 잘 봐야 되는 거는 발달 지연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정 연령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4개월에 못 가누고 7개월에 안고 10개월에 서기는 조금 더 12달까지 좀 볼 수 있고요. 18개월에 걷기만 하면 이 기준만 되면은
좀 안심을 해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 한 2개월 이상 지연된다 그러면 좀 많이 늦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머리에서 다리로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눈 맞추고 목 가누고 뒤집고 되짚고 앉고 서고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기들이 요 순서대로 잘 발달을 하는지 보시다가 이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중심에서 또 말초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손 잡는 거 뭐 이렇게 잡는 게 안 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잡는 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심에서 말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 초기인 영아기가 평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기들이 평생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 성장 그래프인데 신경형 보면 요 4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커요. 그래서 4세까지 거의 성인의 90% 머리 크기가 자라기 때문에 요 시기가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래 보실 때 외래 추적 관찰은 뭐 출생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제 교정 기준으로 하나요? 하면 발달은 교정 연령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련이 있는지 청각, 시각, 그 다음에 운동, 언어, 인지 발달을 보시는데 운동은 돌 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돌 때까지 애가 좀 까치발 너무 이렇게 세고 힘이 너무 안 빠진다. 그러면 뇌성마비 가능성이 있겠다. 두 돌 때는 언어, 세 돌 때는 인지. 그래서 두 돌 때는 여러분들이 딱 하는 게 말이 이제 두 단어만 붙이면 돼요. 빠빠 주세요. 오케이, 땡큐.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는데 세 돌 때는 보통 어린이집 가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 좀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 의심할 만한 거고, 이제 정기 검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발달은 경련, 시각, 청각, 운동, 인지장애 이런 거를 보고 이상이 있을 때는 재활치료라든가 소아신경 교수님께서 같이 보면서 진료를 봐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안과적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30주 이하는 미숙아 망막증 검사를 해서 미숙아 망막을 보는데, 그거 외에도 이런 미숙아 이른둥이들이 근시나 사시, 약시가 좀 많이 흔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런 발달뿐만 아니라 안과적인 검사도 정기적으로 뭐 두 돌, 세 돌 때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호흡기계 보시면 만사가가 이렇게 잎이 무성한 나무라고 보시면 이른둥이는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모양은 갖췄어도 실제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기 혹시 기관지 폐 이형성증 진단받은 애기들이 있나요? 25주나 뭐 이런 애들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뭐 경하더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감수성도 높고 치료가 많이 필요하고, 호흡을 많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성장 부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어나서 기관이 발달하는, 폐가 발달하는 그런 그림인데 24에서 32주까지는 다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4주 이후 정도 돼야 폐 발달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숨쉬기가 편하고, 24주 이전에는 아예 이런 폐포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생존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주나 21주 미만으로는 생존 하나가 없어요. 왜냐면 폐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제 뭐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폐가 데미지가 많이 받은 애들은 평생 그렇게 힘든 폐로 살아가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다. 근데 이제 뭐 그 가습기 살균제 아기들 있죠? 가습기 살균제 두세 살 때 그 폐 발달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데미지를 받으면 평생 가지만, 이런 우리 이른둥이들은 데미지를 받더라도 폐포가 앞으로 125배 더 커집니다. 더 발달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다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여러분들 그 아래 시나지스 접종 다 이제 작년에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뭐 올해 할 아기들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이유는 이른둥이한테
그냥 호흡기 증상도 없는데 애가 숨을 안 쉬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RS 바이러스는 보통 이제 모세기관지염으로 자주 오거든요. 큰 애들한테. 근데 미숙아들한테는 그게 그런 호흡기 증상으로도 올 수 있지만 숨을 아예 안 쉬어버려서 인공호흡기를 거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지스를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접종 외에도 손을 잘 씻는 그런 위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예, 우리 들어올 때 이제 아기들 돌사진이랑 이렇게 찍어서 보내셨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중환자실 가니까 이렇게 다 큰 애들이 자기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또 들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저 사진 들고 이렇게 딱 찍으면 엄청 또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 외에 대사 및 영양을 보면 만사가들은 이렇게 혼수를 딱 받았는데 양문형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는데 이른둥이들은 이 아이스박스에다가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며칠 있으면 또 상하고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른둥이들이 엄마로부터 철분, 칼슘, 인, 비타민 이런 것들을 많이 저장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당일 공급받지 않으면 굶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막 약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퇴원 후에 첫 9개월간의 영양이 앞으로 18개월까지의 성장과 운동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 되겠고, 지금 모유 혹시 먹이시는 분 계시나요? 뭐 요즘에 이제 잘 안 나오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 많은데, 뭐 초유가 면역 글로불린이나 이런 게 많아서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인데,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바이타민 D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꼭 보충을 해줘야 되고, 칼로리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강화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이제 물어볼 때 뭐 분유를 몇 cc 먹여야 돼요 이런 질문할 때 있잖아요. 모유 먹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기가 이제 성장이나 그런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고 기저귀 양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미숙아 분유 먹이고 있는 아기들이 있나요? 미숙아 분유. 지금 뭐 분유 먹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이제 끊었을 거예요. 일반 분유로 넘어갔을 텐데 미숙아 분유를 먹이는 이유는 소화 흡수가 미숙아들이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만들어 놨고, 얘네들한테 부족한 이런 무기질이나 전에 뭐 칼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넣기도 했고, 칼로리가 조금 더 높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주 5일의 이런 아기의 성장 그래프인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외래 다니시면서 외래 올 때마다 이런 걸 찍을 거예요.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 보면 체중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2, 3세 되면 거의 이 안에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잡기 성장이 잘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아기들의 성장 또는 그 외의 발달과도 엄청난 큰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 빈혈. 신생아가 빈혈 한 8, 9개월 됐을 때 한 10% 정도는 빈혈이 있어요. 근데 미숙아는 치료를 안 하면 한 절반 정도가 빈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느라고 엄마로부터 받은 저장철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숙아의 생리적 빈혈도 있을 수 있지만 만사가도 있는데 미숙아는 훨씬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에 철분제를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만사가는 이유식으로 이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 미숙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철분제를 보충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kg에 태어났다. 그럼 3kg 정도가 되면 엄마로부터 받은 철분이 다 소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철분의 기근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되게 이제 빈혈이 잘 오고요. 철분 자체가 이제 신경학적, 지능적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아기가 뇌 발달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챙겨주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빈혈이 있었네, 그리고 나중에 치료하더라도 이미 뇌 발달이 진행이 됐잖아요. 없는 상태로. 그럼 그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철분제를 꾸준히 먹이는 이유가 그렇다. 그래서 8, 9개월 정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혈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빈혈이 없다라고 이제 되면 졸업을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철분제를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기의 뇌 발달을 위해서. 나중에 뭐 가외 한번 뭐 몇백만 원 들여서 시키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약 3종 세트 해가지고 철분제 먹이고, 이게 이제 종합 비타민제 먹이죠. 거기에 이제 비타민 D가 포함된 비타민 D나 또는 프로바이오틱 정장제까지 포함된 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먹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단순하게 보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얘네들한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유식은 이제 4개월 이전에는 모유, 분유, 물 외에는 다른 거는 이제 안 먹이는 것이 좋고, 6개월 이전에, 혹시 6개월 지난 아기들이 있나요? 여기 6개월 지난 아기들? 예. 6개월 이전에는 좀 이유식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철분제로도 보충하지만 철분제는 용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쇠고기, 특히 이런 빨간 고기들은 철분도 많고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효율이 훨씬 좋으니까 이거를 주면 좋은데, 뭐 1 플러스, 2 플러스 등급은 엄마 아빠가 드시고, 제일 낮은 등급, 빨간 게 많은, 지방보다 빨간 게 많은 게 훨씬 철분이 많기 때문에 싸구려를 줘도 되니까 소고기로 이유식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 고기, 채소, 과일, 우유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잘 먹으면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숟가락으로 먹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젖병으로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발달의 과정이에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이는 것도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중요한 거다. 그리고 간하지 않고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잘 먹으면 늘린다. 면역계 같은 경우는 이게 특수부대, 딱 만사관에 이렇게 다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미숙아는 놀러 온 거예요. 그냥 서바이벌 게임. 그래서 감염이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보통 왜 그렇게 이제 면역력이 취약하냐면, 엄마가 평생 모은 항체를 아기한테 다 주는 거예요. 무기나 모든 걸 다 주는데, 미숙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찍 나왔잖아요. 받으려고 하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별로 없어. 그러다니까 이제 그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면역 저하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이른둥이들이 성장 발달이 느릴 수 있어요. 느릴 수 있는데 나중에는 따라잡기가 많이 된다. 호흡기가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도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기들이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 엄마 아빠와 우리 의료진과의 그런 도움으로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달은 여러분들 교정 연령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출생 연령으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 시에는 정기검진 빼먹지 말고 한번 오시는 게 아기한테 큰 도움이 되고, 빨리 스크리닝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예방접종 철저히 하시고, 호흡기 감염을 주의하는데 6개월 이상이면 독감 접종을 할 수 있는데 6개월 미만이다. 그럼 가족들이 맞으셔야 돼요.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출생 후 한 2, 3년간 정도만 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면 아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그리고 한 3분의 1은 1년에 2번 정도 입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른둥이들은 입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로 도와주도록 한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남존여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존여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남자가 존귀하고, 한자로 하면 이렇게죠. 남자가 존귀하고 여자는 좀 비천하다. 그쵸? 원래. 근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죠? 영어로?
영어로는 남존여비 이렇게 됩니다. 네. 정확한 우리말 의미가 이게 한자는 이런데 우리말 의미가 따로 있어요. 이게 사행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을 띄우시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예. 아, 저도 인정하기 싫은데, 예. 엄마들이 고생이 많아요. 만사가 그냥 정상 이렇게 태어난 애도 키우기 힘든데, 미숙아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존여비, 우리 남자들은 한자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엄마들은 이렇게 우리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 작게 나가서 나는 아기에게 최고의 주치의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라. 남존. 네, 아자아자. 네,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그림들의 주인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고 은연중에 출신입니다. 역시 저 아버지 저기 정말 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질문도 다 답하시고 문제도 다 맞히시고. 그래서 이 여기 위인들이 미숙아 출신 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아기들이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위인도 되고 노벨상도 받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